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전체 위기, 그러니까 사스 사태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이벤트로 노동력의 중단과 상실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독일의 미넨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공급망 활동이 생산 활동이 약 35.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더 이상 오프쇼어, 즉 해외로 글로벌화 생산 공장 이전하는 것, 이게 비용 절감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급이 중단되고 통제가 안 되면서 더 큰 위험과 불확실성이 빠진다는 것을 현재 이제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사람이 노동력을 잃는 것은 질병 감염의 확산이라 통제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국경 없는 글로벌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가능한지,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급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버렸고요. 그렇다면 인간 이외의 24시간 전염병에도 감염이 안 되고 돌아가는 자동 생산, 전초도 생산 기반, 이게 뭡니까? 로봇이죠. 즉 로봇이 확실한 지속 가능한 대체의 핵이라는 것을 이게 인식하게 된 것, 이게 중요한 관점이 변화라는 것을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개념적 파악을 더 들어가자면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뭐 겉으로 보기에 첨단화, 와 그래서 로봇이 막 철컹철컹 막 돌아가고 뭐 겉보기에 굉장히 첨단이라는 뭐 이미지라든가 그래서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력이라는 사람 노동력이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관리가 무척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움에서 자동적 생산 방식을 앞으로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개발구로 이전해서 비용 절감을 한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인력 관리라는 게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 필요하죠. 다른 나라 인력 훈련 교육시켜야죠. 각국에 맞는 노동법 준수해야죠. 또 법률상 문제가 생기면 손배소 책임도 있고요. 간단하게 성폭력이라든가 인사사고 문제 같은 인권 문제, 그 비용도 해마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MBA 케이스 스터디 교재에 보면은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한국 노동자가 80년대에 그 베트남과 나이키 공장인가 거기서 성폭력 문제가 생기는데 그 생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이제 토의를 해가 MBA 이제 배운 학생들이 이제 토의를 해가지고 관점을 찾아가는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또 한때 그 삼성 공장에서 비가 오면, 동남아 어느 국가인데 비가 오면은 공장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거 문화에 대한 이해도 참 시간이 걸렸고 교육도 시키고요. 나중에는 아예 우산을 전부 사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그간 인간의 노동에서 생기는 문제들, 법 문제라든가 뭐 교육의 문제, 훈련,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한다는 애초에는 맞았는데 그 절대적 원칙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비용의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과학이라는 영역에서의 문제, 대처 문제, 즉 감염,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제 사안이 된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로봇 하니까 뭐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생산 자동화입니다. 이게 그 로봇을 한다는 게 첨단화 이런 개념보다는 생산 자동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미 많은 진척이 있는데요. 사실은 로봇에 대한 투자는 특히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채용도가 이미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동차 산업이 주도하는 90년대 중반에 선진 경제 기업들이 오랫동안 20년 넘게 로봇 투입을 추구해 왔고요. 많은 곳은 많은 나라는 이미 50% 이상의 로봇 공장이 차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런 그 동유럽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현재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10,000명의 노동 인구 대비해서 더 많은 생산 로봇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동유럽 국가들을 이런 아웃소싱의 패러다이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런 로봇 생산화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제조 공장을 자국에 불러들인다면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적합하게 성숙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넨 대학교 및 유럽의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를 매우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로봇 자동화로 인한 생산화가 제조업 1만 명당 710대로서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오늘 아셨죠? 일본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일본은 로봇 제작에서 매우 앞선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에 앞으로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탈오프쇼어링 전략을 모든 선진 기업들이 이제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에 이미 성숙된 이런 환경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앞으로 로봇 생산 공장 도입이 증가될 환경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버렸는데, 세계 각국은 2008년 이후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보다 부담 없이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실내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독일은 충분한 로봇이 인건비 문제와 관련 없이 큰 위기 없이 독일 제조업체들이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기업들에게 로봇 생산 자동화로의 진전을 가속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인식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중요한 요인들,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게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환경이 또 유리하게 되어서가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좀 전 말했죠, 제가. 저금리. 그러니까 지금 각국이 통화 정책을 완만하게 하면서 중앙은행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 상쇄를 위해서 금리를 더욱 내릴 거고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30% 정도 평균적으로 각국의 금리가, 글로벌 금리가, 각국의 금리가 평균적으로 하락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더 큰 부담 없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넨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로봇 채택률 증가폭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약 76%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로봇 도입에 적합한가? 화학,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생산 기지를 생산 현지화해가지고 오프쇼어링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학,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로봇 자동화 생산에 더 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로봇이 오히려 비용 절감이나 생산 인력 관리에 대한 기존의 번거로움도 없다는 것이 설득력을 높여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 자동화, 즉 로봇 등을 더 많이 도입해서 전염병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에서 벗어나자는 것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학적 의미에서 패권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 그러니까 중국에게 줬던 생산 공장이라는 지위를 다시 뺏어오는 거죠. 즉 선진 경제권이나 글로벌 대기업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팬데믹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날 줄일 수는 있지만, 개발도상국가, 생산국가, 이런 것은 다시 리스크에 빠지는 경제 활력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첨예하고 다 또 이권이 들어가는 분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 경제권에서는 이런 이제 제조업을 좀 인식을 달리해서 3D 산업이나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차질 없고 관리가 쉬운 생산 자동화를 이룬다면 다시 그냥 자기 나라 불러들여서 해결하고, 중국의 생산 공장을 무기화 자꾸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입김을 막 세우고 이런 위세를 가하려는 중국을 잠재울 수도 있는 이런 이중적인 정치 외교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로봇 생산 공장화의 자동화는
앞으로 있을 통제 불가능한 다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처안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